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안녕하세요, 손율님. 정말 많은 고민과 망설임 끝에 이렇게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혹여 이 글을 읽는 손율님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는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치만 최대한 덤덤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가고 있는 게이 남성입니다. 전 긍정적인 편이에요. 제가 긍정적이라는 증거는 저의 살아있음으로 증명할 수 있죠. 간혹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불행한 사람의 불편한 이야기들을 마주하잖아요. 각각의 크고 작음을 가늠할 수 없는 저마다의 사정,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성적인 가해, 그리고 성정체성의 혼란, 애인과의 이별, 왕따, 가정폭력, 가족의 암투병, 그리고 친구의 죽음, 친구의 배신, 자퇴 등등 아주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요. 어쩌면 어떤 이는 이런 문제를 세네 개씩 겪고 살아가죠. 근데 저는 어, 음, 이 모든 일들을 모두 겪었어요. 어떨 때는 한 번에 두세 개가 몰려오기도 하고, 아, 이제 이겨냈어, 극복했어, 라고 안심할 때쯤, 또 하나가 터지죠. 어렸을 땐 괜찮아, 나쁜 일의 결과마저 나쁘진 않아, 라고 생각하고 버텼고, 나를 단련하기 위해 신이 주는 시련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방청소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저 자신을 더욱 발전시켰어요. 덕분에 어젠 친구들과 술자리 중에 넌 속을 알 수 없지만 좋은 놈이야 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도 친구도 전 애인들도 모두 나에게 의지했고 그들에게 난 아주 강한 사람,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어요. 6살 때부터 집이 얼마나 힘든지,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에 대해 어머니의 하소연을 들어줬고, 중학교 때 같은 반 일진에게 수학여행에서 성적인 가해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일하고 지쳐서 돌아온 어머니를 위해 청소를 하고 웃으면서 맞아야 했어요. 그 일이 소문이 나서 온갖 치욕스러운 학교에 스트레스 풀이 상태가 돼가며 3년을 버틸 때도 또 집에 들어와서는 저에게 인생의 고단함을 폭력으로 터뜨리던 어머니를 마주할 때도 전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없, 없습니다. 그때도 전 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이를 악물고 웃었어요. 성인이 되고 좀 더 많은 일을 겪은 후 저는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 어른스럽다는 이야기를 듣는 제 자신이 조금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어딜 가든 인정받는 날 보며 그래,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딘 건 틀린 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안심하고 있던 사이 저와 비슷한 가정 환경을 가져 서로, 제가 계속 말을 씹어요. 죄송합니다. 서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하나뿐인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보다 더 믿었던 친구에게 버림을 받았죠. 거기다 아직도 모자란지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절 괴롭게 하는 어머니가 암에 걸리시더군요. 그래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동생의 발인 날은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장례식장에 온 지인들이 절 욕했어요. 왜 쟤는 살아생전 제일 친했으면서 웃고 있냐, 멀쩡해 보이냐. 전 그 길로 자퇴를 했고 현재는 그저 백수로 숨만 쉬며 살아간 지 벌써 1년째네요. 그래도 지금도 아무렇지 않은 단정한 모습으로 가끔 사람을 만나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언제 내가 날 죽일지 몰라 불안한 삶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완벽해 보여요. 친구들이 학교도 일도 때려치고 뭐하냐고 물어보면 큰일을 하려고 구상 중이다. 곡을 쓰고 있다. 글을 쓰고 있다. 여러 이상적인 말들을 늘어놓지만 사실 전 반짝거리고 영특하던 제가 꾸던 꿈들을 외우듯 암기에 중얼거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의 전 텅 빈 껍데기니까요. 그렇다고 우울하거나 슬프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게 무의미할 뿐 사랑받았었고 사랑했었고 꿈을 꿨었고 희망이 있었고 모든 게 과거형인 지금 저는 내일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루하루 눈을 떠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이 너무 흉측해 보여서 아무것도 못한 날도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못하는 말을 선율님께 이렇게 사연으로 남기는 게 죄스럽기도 하고 그냥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굳이 제 말에 고민하시지도 마음 쓰시지도
마시고 그냥 수고했어요. 말 한마디만 감사히 받고 싶습니다. 행복하시고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경황 없고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라고 우리 익명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원하시는 수고하셨고 수고하고 있다는 말은 일단 드릴게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죠.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죠. 근데 내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어, 사람들이 의외로 본인의 힘듦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나는 힘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굳이 우리 익명님께 뭐 어떤 뭐 조언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 스스로의 안 좋은 면이건 좋은 면이건 본인 스스로에게 있었던 일들이 좋은 일이었건 안 좋은 일이었건 그게 내 마음에 어떻게 작용을 했고, 내 생각에 어떻게 작용을 했던지 간에 스스로를 적어도 본인 스스로한테의 감정은 솔직해야 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하지는 못할지언정 애써 밝은 척하고 애써 음,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차라리 나는 우울하면 우울한 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 음, 모든 게 허무하고 무의미한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일 아닐까? 어, 나는 그냥 그 힘듦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절대 익명님을 체근하는 것도 아니고 압박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거는 우리 익명님이 어, 결정할 문제고 헤쳐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막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음, 본인의 위태위태함을 좀 직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 아마 그래도 알게 모르게, 본인이 알고 있을지 모르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알게 모르게 익명님을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 역시도 익명님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익명님과 같은 그런 어두움을 주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 지금 계속 걱정하셨죠. 우리한테 이런 고민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죠. 원래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되게 남을 배려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 하나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신경 쓰고 그런 사람인 거는 알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타인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엄밀히 말해서. 나도 그래요. 나도 내가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나도 내가 어느 누구보다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보다 나보다 본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오히려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힘들면 힘들다는 내색을 해주길 너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지금 본인 그 모습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글만 읽어왔을 때, 아, 주변의 상황이고 뭐고, 일단은, 음, 본인이 본인을 아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진배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을 거쳐왔건 어떤
풍파를 견뎌왔건 어, 중요한 건 바뀌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더라고요.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나를 아껴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어, 차츰차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바뀌는 일은 절대 아니고. 세상이 참 모질어요. 안 좋은 일은 안 좋을 때, 마음이 안 좋을 때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 그렇죠. 음, 차라리 난 이런 경우에 그냥 남을 탓했으면 좋겠어, 그냥. 어, 음, 그래요. 아무튼, 모든 것은 우리 익명님의 선택이니까 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부담을 주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모든 것은 익명님 뜻대로 흘러가는 대로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스러운 일이 언제 어느 때에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잘 버텨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뭔가를 잘 해결나가기보다는 버텨내는 게 오히려 더 급선무인 것 같아. 뭘 해결하고 뭘 해내고 성취하고 막 이런 사회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버텨나가야 하는 사회인 것 같아. 그렇습니다. 익명님 사연 너무 감사하고 전혀 죄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같이 고민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